민주당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비리 관련한 긴급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의 재판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이 쌍방울 측에 직접 이 대북 송금을 요청을 했고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이화영의 재판이 한 달 만에 오늘 오후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화영도 계속해서 재판 지연을 하는 이재명 측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라고 검찰이 지적할 정도로 이화영도 재판 지연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오후에 사실은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느냐,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아주 자세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거의 오늘 오후에 이 재판정에서 검찰의 신문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재명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시원하게 모두 다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을 밝혔느냐? 이게 지금 2019년도의 일입니다.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의 조선아태위원회와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 자리에 이화영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도 참석을 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참석을 했겠느냐? 이 자신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간부들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모두 참석을 했다. 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이 이재명과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전화통화를 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리였다. 그 다음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 대가로 쌍방울에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해주었다.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이화영이 요청을 한 것이고 이재명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에 돈을 보내줄 때 모두 당시에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그 다음 이재명 측과 모친상 등으로 조문을 서로 오고 갈 때 이재명 측의 그 비서실장이나 모두 이런 인사를 했다. 자신이 북한에 이렇게 800만 달러를 보내는 것, 이 부분을 이재명이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측근들의 인사가 있었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검찰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혹시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대북 송금을 모를 수도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김성태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쌍방울 회사 일을 모른다는 것과 같다.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대북 송금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이재명과 경기도의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재명 측근들을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나 경기도의 전 정책수석 이런 사람들을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줬다. 그 다음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해줬다. 또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도 수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 자신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지원을 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는 300만 달러를 대납해 줬는데 이런 자신에게 어떻게 노상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최소한의 예의, 측은지심이 있느냐 이재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태가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한 셈입니다. 이재명과의 관계가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이화영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이재명 쪽에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검찰 쪽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조직적으로 이재명 측근들과 함께 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오늘 오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입건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이 대북 송금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 이재명을 정식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오늘 이화영의 재판과 관계없이 이재명을 입건하고 이재명을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이화영 재판이 재판부가 강행을 하면서 재개가 됐고 김성태가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입건을 했다. 이제 참고인에서 그동안 이제는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 입건을 했다라고 하니까 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또 검찰에 대해서 황당하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법정에서는 김성태가 대북 송금과 이재명의 관계를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소환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안에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비리 관련해서 5차 소환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5차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비리와 백현동 비리를 모아서 두 개를 묶어서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다음 달 말인 추석 연휴 전에는 이재명이 구속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 이재명이 김성태가 이렇게 모두 진술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화영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래서 이화영의 진술 이게 법정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만 않는다면 좀 증거인멸, 이 사법방해 부분이 있어도 이 이화영이 이재명의 요청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부탁을 했고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라고 하는 이 검찰 진술 이게 법정 증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공작을 하고 이렇게 회유 압박을 해온 것 이렇게 김성태가 모두 진술함에 따라서 이제는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이 진술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달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이재명 구속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된 뒤에도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옥중 공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홍천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야 하느냐? 감옥에서 지금 공천을 한단 말이냐? 감옥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열 거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이 친명 반명으로 아마 목숨을 건 공천 생명을 건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친명 쪽은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는, 물론 당대표가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아마 헌정사에서 보기 힘든 그런 당이 깨지는 그런 갈등, 내전 상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관련된 재판과 수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